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중국 샤오미가 신형 스마트폰 시리즈 샤오미 미 11 신제품을 동시 출시했습니다. 카메라 성능을 강조한 미 11 울트라, 성능을 강조한 고급형 미 11 프로, 그리고 저가 보급형 미 11 라이트 3종입니다. 미 11 울트라는 카메라에 특화된 스마트폰입니다. 고급형 미 11 프로와 기본 기능은 같되 카메라 성능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초광각, 메인, 망원 트리플 렌즈와 함께 1.1인치 미니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시계, 알림, 셀카 촬영을 돕습니다. 사진은 5천만 화소, 동영상 촬영은 8K 초고 해상도까지 지원합니다.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103만원입니다. 미 11 프로는 샤오미의 고성능 고급형 스마트폰입니다. 120Hz 고주사율 6.8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5G 퀄컴 스냅드래곤 888 프로세서, 최대 12GB 램과 256GB 저장 용량, 5000mAh 대용량 배터리, 67W U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86만원입니다. 미 11 라이트는 저가 보급형 제품에 속합니다. 4G LTE와 5G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나뉘며 가볍고 셀카 기능이 강조됐습니다. 후면 카메라 64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2000만 화소급입니다. 무게는 157g으로 가볍습니다.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4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샤오미는 미 11 시리즈와 함께 새로운 스마트 밴드 미 밴드 6도 발표했습니다. 1.56인치 터치형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자동 감지 운동 모드, 혈중 산소 포화도 및 심박수 측정 기능, 수면 추적 기능, 방수, 2주 연속 사용 가능한 배터리 등이 특징입니다. 가격은 우리 돈으로 4만원대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애플 이용자들이 사설 수리업체에서도 애플 정품으로 아이폰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애플은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30여 개국에서 이번 주 후반부터 개별 수리 서비스 제공업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설업체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규모에 상관없이 애플 정품 부품, 도구, 수리 매뉴얼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애플 제품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설업체는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애플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와 동일한 비용으로 애플 정품 부품을 구매하고 진단 시스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은 배터리에 대해서는 2년을, 그 외 부품에 대해서는 1년을 품질 보장합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애플 스토어나 공인인증센터 방문이 어려웠던 고객의 수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전에는 아이폰을 사설업체에서 수리했다는 기록만 있어도 애플에서 보증기간 내 부품에 대한 리퍼나 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 매출이 지난해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자영업자가 배민을 통해 올린 앱 거래액도 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30일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 1조 99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94.4% 늘어난 수치입니다. 2010년 국내 음식 배달앱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 만에 매출 1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업손실은 프로모션 비용 지출 등으로 1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 전해와 비교하면 적자폭이 69.2%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배달음식 시장은 최근 3년 새 6배 이상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통해 입점업체가 올린 매출도 지난해 2015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8년 약 5조 원 규모, 지난해에는 15조 원대로 뛰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신선 먹거리 산지 직송 서비스, 로봇 사업, 해외 시장 개척 등 신규 사업 확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인터넷 사업 자회사인 지홀딩스가 한국 이커머스 업체 쿠팡과 일본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손정희 소프트뱅크 CEO는 지홀딩스가 쿠팡과 쿠팡 서비스들을 일본에서 제공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뱅크는 로이터의 보도가 나온 뒤 손 회장은 일본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서 쿠팡이 일본에서 출범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게 아니라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 CEO의 발언은 쿠팡이 뉴욕 증시에 최근 상장한 이후 나온 발언이라 주목됩니다. 소프트뱅크는 쿠팡 핵심 투자자입니다. 손정희 CEO가 언급한 지홀딩스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로 일본에서 야후재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3월 라인과 지홀딩스 경영 통합을 완료하고 지주사인 A홀딩스를 출범시킨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미국의 로봇 전문 개발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새로운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기존 인간용 로봇이 아닌 실용성을 높인 산업용 로봇 스트레치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스트레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4년 전부터 개발해온 다관절 로봇팔을 지닌 산업용 로봇입니다. 4개의 바퀴로 작업 현장을 이동하고 다관절 로봇팔을 이용해 물건을 들어올리고 옮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흉내내기보다 자동차 조립 공장과 물류센터 등에서 부품을 옮기거나 조립하며 이동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산업용 로봇에 가깝습니다. 스트레치는 약 20kg 무게의 상자를 시간당 최대 800개가량 분류해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현재 최종 개발 단계를 거쳐오는 여름 상업용 시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정식 판매는 2021년이 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이은규 교수 연구팀이 인공신경망 기반 딥페이크 탐지 및 사진 위변조 탐지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카이캐치를 모바일 앱 형태로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구글 스토어에서 카이캐치를 검색해 앱을 다운로드하면 간단하게 딥페이크 및 이미지 위변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위변조가 의심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카이캐치는 얼굴 영역의 미세 변형과 코, 입, 얼굴 윤곽 등 얼굴 내 기하학적 왜곡 발생 가능 영역의 이상 신호 흔적을 분석해 딥페이크를 탐지합니다. 카이캐치 모바일 앱은 디지털 콘텐츠 위변조 탐지가 필요한 공공기관, 산업계, 언론 및 방송사, 각종 포털 종사자 및 일반인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불법 대출 휴대전화 음성 스팸 메일이 상반기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식 광고 등 금융 문자 스팸의 일평균 수신량도 4배 이상 늘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체 스팸 발송량은 4,186만 건으로 상반기 3,536만 건 대비 18.4% 증가했습니다. 1인 일평균 스팸 수신량은 0.46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01통 줄었고 이통사 평균 스팸 차단율은 93.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음성 스팸은 1,110만 건이며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1%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을 524만원, 하한액을 33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8,900원 오르게 됩니다. 기준소득 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합니다. 올해 변동률은 4.1%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원에서 올해 21만원 올라 524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2만원에서 1만원 오른 33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기준 소득 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8,900원 오른 47만 1,600원이 됩니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9,700원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 명이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 1000명으로 추정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